아, 맞다. 이거 그거였지. 피데프로 피데비였어. 중이. 905번. 아, 896번. 일단 이 문제는 한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흰 바둑돌로 정삼각형을 만들고 검은 바둑돌로 정사각형을 만들 때 65개 바둑돌에서 흰 바둑돌 65개 바둑돌에서 흰 바둑돌만 6개 남았다. 그 다음에 정삼각형의 한 변에 놓인 흰 바둑돌의 개수는 정사각형 한 변에 놓인 검은 바둑돌의 개수의 2배보다 8만큼 적을 때 전체 흰 바둑돌의 개수를 구하시오. 일단 전체가 65개야, 그지? 그러면 일단 흰 거를 우리 X라고 잡아보자. 검은 거를 우리 Y라고 잡아보고.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하자. 흰 바둑돌의 개수는 정사각형 한 변에 놓이는 검은 바둑돌의 개수의 2배보다, 흰 바둑돌의 개수는 검은 바둑돌의 2배보다 8만큼 적다. 이렇게 됐지?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일단 지금 우리가 이거는 X를 여기 보니까 한 변에 놓이는 흰 바둑돌의 개수야. 한 변의 흰 바둑돌의 개수 X, 한 변의 검은 바둑돌의 개수. 자,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자, 요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개야. 그럼 이거 3X 하면 맞냐? 맞을까? 아니, 흰 바둑돌 전체 개수. 맞을까? 봐봐. 3개만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나, 둘, 3개. 3개. 자, 이거 몇 개야? 그러면 400사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봐봐. 지금 여기가 X개잖아. 그럼 X개 더하고 여기도 X개 더하고 여기도 X개를 더하면 뭐가 지금 겹치는 거냐? 얘랑 얘가 어때? 겹치지. 그지? 그러니까 빼기 3을 해야지. 꼭지점이 있는 애들. 이거 초등학교 때 그걸로 많이 했어. 그 뭐지? 아니, 규칙 찾기 거기보다는 간격 문제. 간격 문제 할 때 이렇게 있으면 뭐 간격이 몇 개라서 여기에 뭐 이렇게 박을 때 요 개수 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요게가 겹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3에 X 빼기 3 해도 좋고, 이렇게 하자. 그냥 3X 빼기 3. 그러면 검은 바둑돌은 4Y 빼기 4. 자, 근데 여기에서 흰 바둑돌 6개만 여기다 더하기 6을 한 게 65다. 이렇게 해주면 될 거야. 그 다음에 605번 905번 응? 배문제잖아. 배문제가 좀 다른가? 자, 10km 떨어진, 자, 배문제는 보통 일반적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랑 거슬러 올라갈 때랑, 그 다음에 거슬러 올라갈 때, 그 다음 내려올 때,
올라갈 때 반대말이 생각이 안 났어. 내려올 때 요거의 속력의 문제지, 그지? 그게 치니까. 그러면 10km 떨어진 어느 강의 두 지점을 왕복하는 배가 있다. 거슬러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 X시간이라고 잡자.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X시간이라고 잡자. 그럼 얘는 2분의 5X시간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두 지점을 왕복하는데 총 1시간 45분이 걸렸다. 뭐야? 1시간 45분. 우리 이거 시속이고 킬로미터네. 그러면 1과 60분에 45. 그럼 시간이 나올 거잖아. 그러면 2로 곱하면 이거 105라고 바꾸자. 뭐가 떨어졌냐? 핸드폰이네. 그럼 일단 여기에서 X시간 나오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배의 속력을 A라고 하고 강물의 속력을 B라고 하면 원래 풀던 문제가 되는 거지. 907번. 자, 이 문제는 나중에 2학기 때 거시기 그 경우에서 문제에서도 되게 많이 나올 거야. 주사위를 던져 짝수눈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이만큼 이동하고 홀수눈이 나오면 왼쪽으로 3만큼 이동한다. 그러면 짝수눈이 나온 개수를 A번이라고 하자. 홀수눈이 나온 걸 B번이라고 하자. 그러면 A번 나온 게 이만큼 이동을 하니까 2A 이렇게 될 거고, B번 나온 거는 3만큼 이동하니까 빼기 3B. 한 개 얼마? 5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A 더하기 B는 얼마? 20. 자, 그 다음에 908. 자, 금의 무게를 우리는 Xg이라고 하고 불이 무게를 Yg이라고 잡자. 자, 그러면 물속에선 19분의 1X 더하기 8분의 1 Y가 1600이고 그 다음 X 더하기 Y가 1750. 야! 이걸 왜 못했어? 덜 나간다구나. 그러면 이걸 18로 바꾸면 되지 뭐. 덜 나간다구나.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 소리, 이제 문제를 내가 너무 대충 읽었네. 이거 이렇게 하자. 1600 맞네. 1600 맞네. 야, 근데 이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숫자를 줄이는 게 편하니까 요거를 그냥 1만큼 가고 8분의 1만큼 한 게 요거 차이잖아. 이거 150이 낫겠네. 그럼 숫자가 더 작아지잖아. 그 다음에 909. A 지점을 동시에 출발하여 B 지점을 지나 C 지점으로 가려고 한다. 수연이가 시속 4km로 일정하게, 봅시다. A 지점, B 지점, C 지점 이렇게 있는데 A에서 B를 지나 C를 간대. 근데 수연이는 여기서는 4km/h로 갈 건데, 수연이는 이렇게 가고 승민이는 여기는 5km/h, 여기는 3km/h. 자, 그래서 걸으면 수연이보다 8분 늦게 C 지점에 도착하고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는 시속 3km, 동시에 도착한다. 자, 그러면 일단은 거리부터 먼저 또 잡자. 자, X, Y 이렇게 잡자. 그러면 지금 기본이 뭐냐? 기준이 뭘로 이제 식을 세워야 되겠어? 시간을 가지고 식을 세우면 되겠지. 지금 나와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는 8분의 차이를 가지고 나온 그 차이를 가진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일단 얘가 걸리는 시간은 수연이부터. 수연이는 4분의 x 더하기 4분의 y 한 게 8이야. 이러면 틀리지. 내가 처음에 항상 얘기하잖아. 속력이 나오면 이거부터 먼저 바꿔놓으라고. 안 그러면 틀린다고. 자, 근데 이게 왜 8이야? 이게 수연이가 걸린 시간. 그 다음에 승민이는 5분의 x 더하기 3분의 y를 한 게 이게 승민이가 걸린 시간. 자, 그럼 요거 차이가 얼마라고 그래서 8분 차이라고 했잖아. 그럼 4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5분의 x 더하기 3분의 y인데 수연이보다 8분 늦게, 얘가 8분 늦게 도착을 한대. 그럼 걸린 시간은 누가 더 빠른 거야? 걸린 시간은 누가 더? 승민이가 지금 더 늦게 도착한 거지. 그럼 여기서 빼주면 되겠지? 이렇게 해주면 될 거야. 자, 또 똑같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는 3km, B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그러면 4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3분의 x 더하기 5분의 y가 서로 같다. 그럼 x, y 구해가지고 더하면 되겠지? 되냐? 자, 그 다음에 11. 왔어? 안 그래도 찍고 있었어. 자, 그 다음에 911. 일단은 식은 A가 40g이고 B가 23g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제품 A가 합쳐서 40g. 1번, 자, 1번을 보자. 잠깐만. 이게 지금,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1kg당이야. 1kg당, 그지? 맞냐? 근데 지금 원료가 40g이래. 그럼 요거를 일단은 잠깐만 그람으로 다 바꿔줘야 되겠는데? 그지? 그럼 여기는 지금 뭔데? 몇 그람이야? 1kg 만드는데 필요한 A와 B의 양이지 지금. 맞냐? 너 이거 야, 너는 진짜 프린트에다가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책을 갖고 오면 어떻게 해? 자, 그럼 제품 1을 X 킬로그램을 만든다고 치고 제품 1을 Y 킬로그램으로 만든다고 칠게. 그러면 제품 A는 4X 더하기 5Y가 40인 거고 그 다음에 제품 B는 2X 더하기 3Y가 23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산해 볼까요? 2 곱하면 얘를 4x 더하기 6y는 46이라고 바꾸고
자, 뺄게. 그럼 여기에서 요거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6이 되고 y는 6 일단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y가 6 나왔으니까 18이니까 넘어가면 5냐? 그럼 x는 2분의 5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므로 지금 제품 x는 이익이 4만 원이 남잖아. 맞지? 그러니까 2분의 5kg을 꼭 했으니까 4 더하기 제품 y는 6이 남으니까 6 곱하기 7. 요게 총 이익이 되겠네. 4번이요. 뭐라고? 이익 4번이요. 4만 원. 뭐라고? 4만 원. 뭐라고? 그러니까 이익이 4만 원이어서 좋겠죠. 2분의 5 4만 원이라는 거. 아니, 계산을 하면 뒤에 10,000원이라고 붙이면 되잖아. 됐어? 오케이. 자, 드디어 함수로 들어갑시다. 내가 함수 좋냐, 안 좋냐? 아, 여기 있다. 이건 여니까. 도대체 파일은 왜 들고 다니는 거니? 그렇게 꾸질꾸질하게 들고 다니고. 거기 들. 누나 보고 들고 오라고. 네가 들고 오면 되지. 다음 시간에 들고 오면 되지 뭐. 자, 함수.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뻥 적음 보태가지고 함수는 45. 진짜 한 80% 90%는 함수 짬뽕 문제야. 그러니까 함수를 잘해야 수학을 잘한다. 함수를 나중에 그냥 같이 올리면 되지 뭐. 함수를 포기하면 수학을 포기하는 거야. 자, 일단 함수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림이 초등학교 때 이런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들어가서 x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식이 있을 거거든. 그래서 이게 y가 이렇게 하나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야. x 한 개를 집어 넣으면 y는 한 개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x를 한 개를 집어 넣었는데 그 식에 의해서 y가 두 개가 t 나온다. 그러면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알겠냐? 그러니까 1, 2, 3이라는 x가 들어갈 건데 a, b, c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고 쳐. 그러니까 1에 대응되는 애는 a야. 2에 대응되는 애는 b야. 3에 대응되는 애는 c야. 이런 거는 당연히 함수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1에 대응되는 애가 A 한 개다가 중요한 거야.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칠게. 자, 이게 1은 A를 대응이 돼. 2도 B로 대응이 돼. 근데 3이 C로 대응이 되면서 B도 대응이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무조건 하나가 들어갔으면 하나가 나와야 돼. 근데 얘는 하나가 들어갔는데 두 개가 나온 거지. 그지? 이러면 함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너희가 요 파트에서 처음에 이제 함수라는 걸 배우고 나서 두 가지가 나올 건데 다음 중 함수인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올 거고
다음 중 1차 함수인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올 거야. 오케이? 그러면 함수인 것은? 이라고 물어보면 얘는 직접 대입을 하는 거야. 식이 안 만들어지는 문제가 더 많다. 알겠지? 다음 중 함수인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직접 대입을 해봐. 뭔가를 몇 개를 대입을 해봐가지고 결과가 딱 2개가 안 나오면 되는 거야. 자, 뭐 한번 해볼까? 4의 약수, x의 약수의 개수라고 한번 해보자. 자, 이건 함수야, 아니야? 자, 1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 1. 응. 자, x가 1이라고 하면 약수의 개수는 몇 개? 1이야. 그러니까 얘가 y인 거야. 자, 4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 3개. 3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거는 뭐야? 결국 함수가 맞는 거야. 근데 x의 약수 y 이렇게 하면 자, 2의 약수는 뭐야? 1, 2지. 얘는 1,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너희들 헷갈리게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 알겠냐? 그래서 몇 개를 대입을 해봐가지고 결과를 내가 직접 구해보면 얘처럼 개수 이러면 몇 개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거지. 그지? 근데 약수 이러면 여러 개가 y 결과가 나올 거야. 됐냐? 이러면 함수가 아닌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1차 함수야. 그냥 식 세우면 되는 거야, 그냥. 자, 함수라는 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x가 뭔가 식에 뚜루룩 해가지고 y가 딱 한 개가 나오는 걸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식을 x에 관한 식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f의 x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f라는 거는 함수란 뜻이고 펑션이야, 펑션. 펑션에 그 f를 그냥 한 거야. 그러니까 이 f는 하나도 안 중요한 게 이걸 f로 쓰든 g로 쓰든 h로 쓰든 전혀 상관이 없다. 알겠지? 뭐 t로 쓰든 상관없어.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함수를 거의 다 fx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fx랑 y랑 요거 두 개는 서로 같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요게 fx라고도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식에다가 x가 들어갔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만약에 ft라는 게 있다고 쳐봐. 이거는 무슨 말이야? 어떤 식에 t가 들어갔다라는 뜻이야. 알겠어? 그러면 fx는 아마 뭐 예를 들어서 뭐 2x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식이 나올 거고 ft는 뭐 2t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뭐 f의 뭐 h라고 할까? f의 h는 2h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이제 문제가 나중에 좀 어렵게 나오면 여기랑 여기가 이제 다른 미지수가 나올 거야. 그러면 중간에 뭔가 매개체가 또 있어야 되겠지. 그거를 나중에 합성한다라고 배우게 될 거야. 됐어? 그래서 fx는 이런 식으로 니네가 판단을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fx를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냐 y랑 같다라고 했지. 그래서 이거를 함수 값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이거 엄청 중요하다. y가 결과야. fx가 결과야. x가 원인이고 그러니까 x를 어디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y가 나오면 그게 결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라고 그 좌표평면을 뭐라고 쓰냐? x, y 이렇게 쓰는 거였어. 알겠지? 그래서 x부터 항상 먼저 보는 거야. 자, 이거 한번 하고 넘어가자.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에 2고 여기가 3이야. 그러면 이 점의 주소는 뭐였지? 2, 3 이렇게 불렀었어. 그러니까 이 점을 가지고 얘를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얘를 먼저 바라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우리는 이렇게 함수값을 불렀다. 자, 그래서 식을 예를 들어서 y는 2x라고 나왔다. f1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
요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으라는 얘기? 1을 집어넣으라는 얘기. 그래서 1 집어넣으면 얼마? 2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2배 F3을 구하시오 라는 거는 뭐겠어? 일단 요 자리에 뭘 집어넣어? 3을 집어넣어. 그래서 2 곱하기 6 해서 답은 1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겠지? 이 F3은 그냥 F3에다 2를 곱하라는 소리야. 알겠냐? 자, 그래서 우리는 요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1차 함수. 다음 시간에 백지에다가 함수에 대해서 아는 거 다 적으라고 얘기할 거다. 내가 설명한 것까지 전부 다. 다음 시간. 금요일. 자, 그 다음에 1차 함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1차 함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냥 이거야. 자, 1차라는 말이 나왔지. 1차라는 말은 식이 1차식이다 라는 뜻이고 함수라는 말은 y가 들어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x 더하기 3 요런 게 이제 1차 함수인 거지. 알겠어? 그냥 이런 거야. 그러면 y는 2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이런 거는 몇 차 함수겠어? 2차 함수. 중학교 3학년 때 배울 거야. 2차 함수. 그러면 얘가 1차 함수. 그러면 이런 거는 y는 x분의 4 더하기 3 이거는 1차야 2차야? 1차야 몇 차야? 1차가 아니지. 응. 얘는 1차가 아니야. 그치? 이거 몇 차야 이거? 마이너스 1차지.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배웠잖아. 분모 있는 거. 응. 근데 마이너스 1차라는 건 사실 없고 그냥 이건 나중에 우리 뭐라고 배우냐면 유리함수라고 배울 거야.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우게 될 거야. 근데 이거 배웠잖아. 이거 어디서 배웠냐? y는 x분의 4. 너 이미 배웠어. 반비례 그래프. 응? 반비례 그래프에서 y는 x분의 4라는 거 배웠잖아.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1학년 1학기 맨 마지막에. 자, 어쨌든 얘는 어차피 고등학교 때까지 안 나온다. 그래서 보통 1차 함수가 1차 함수냐 아니냐라는 문제 나오면 보통 이제 말로 쭉 나오고 그리고 얘가 1차 함수냐 아니냐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럼 너희는 전부 다 식을 다 세워 봐야 되는 거야. 1차인지 아닌지. 알겠지? 그리고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됐지? 자, 그러면 y는 ax 플러스 b. 자, 얘는 1차야 아니야? 1차야? 1차식이 이게 1차식이야? 자, 이거 엄청 중요하다. 이거는 1차가 아니야. 왜 아닐까? 왜 아니야? 이 말이 없어서. 이거 가지고 문제 엄청 많이 나올 거야. 왜냐하면 나중에 배울 건데 이게 A가 0인 경우와 A가 0이 아닌 경우는 그래프가 다르게 생겼거든. 그래프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너희는 자 X 앞에 있는 개수 자 얘가 A가 0이냐 A가 0이 아니냐를 항상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X의 개수가 미지수일 때. 그러니까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미지수면 자 미지수다. 그러면 A가 0이냐 A가 0이 아니냐를 항상 확인을 해줘야 돼. 진짜 중요하다.
근데 왜 아무도 안 적을까? 이걸 외울 수 있어? 이렇게 적혀져 있어? 확인하라고 적혀져 있어? 내가 말하는 멘트까지 다 적으라고 했다. 니네 개념을 항상 확인을 해줘야 되겠어. 백지를 맨날 시험을 쳐야 되겠어. 새로운 거 배우면. 니네 내가 봤을 때 개념이 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 자, 다음 시간에 요 앞에 있는 요 페이지를 적는 거야. 내가 아는 거 싸그리 몽땅 다. 1차 함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거, 내가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 함수냐 아니냐, 아니 1차 함수냐 함수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다 적어라. 알겠지? 다음 시간에 개념에. 그러니까 그런 게 개념이야. 그냥 함수는 1차 함수는 y는 ax 플러스 b다 이거를 외우는 게 개념이 아니야. 됐지? 자, 1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그리고 요 a가 양이냐, 아니, 0이냐 0이 아니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0이 아닌 건 안 나와. 처음에는 안 나올 거고 나중에 나올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보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할 거야.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뭘 배웠냐면 y는 2x라는 함수를 배웠어. y는 x부터 하자. 자, 이거 그래프는 1 넣으면 1 들어가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었다. 맞지?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우리 다 배웠어. 그치? 1학년 때. 자, 근데 y는 2x다 라는 거는 1 넣으면 2 들어가니까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다. 그 다음 마찬가지 마이너스 1 넣으면 1 들어가니까 이렇게 됐었어.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2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했어.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y는 ax라는 거에서 이 a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a가 양수면 올라가는 그래프. 외운다. 올라가는 그래프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증가한다고 얘기를 할 거야. 증가하는 함수. 근데 이게 저번에 얘기 안 했구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여기서부터 그리면 내 손이 이렇게 올라가지, 그지?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그리면 내 손이 이렇게 내려오거든.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함수인지 내려오는 함수인지 엄청 헷갈려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근데 뭐냐면 항상 내가 수직선, 이거 좌표평면은 뭐야? 수직선 2개 그린 거지, 그지? 수직선은 항상 작은 게 왼쪽이라고 했어. 알겠지? 자, 그러면 얘 봐봐. 지금 여기의 좌표랑 요렇게 좌표를 보면 얘가 더 작지, 그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 y도 어떻게 돼? 같이 가. 같이 올라가. 그러니까 증가하는 함수는 x가 증가를 하면 y도 감소를 y는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감소를 하면 y는 감소를 해.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x랑 y의 방향이 같아. 오케이? 방향이 같아. x랑 y의 방향이 같아. 그러니까 x가 증가를 하면 y도 증가를 하고 x가 감소를 하면 y도 감소를 해. 그게 a가 0보다 클 때야.
자,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러면 내려오는 그래프겠지? 그지? 그럼 얘는 내려오는 그래프야. 그리고 이거는 감소한다고 불러. 그러면 X가 증가를 하면 Y는 어떻게 되겠어? 감소를 하게 되겠지. 봐라. 중간에 이렇게 보면 X1, X2, 그 다음에 여기가 Y1, 여기가 Y2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맞아? 그러면은 X1이 어떻게 돼? X가 증가한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요 점으로부터 요렇게 가는 거야. 그지? X가 증가하면. 그러면 Y는 어디서? Y1에서 자, 이 점의 좌표가 Y2니까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가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게 이렇게 하자. 자, 요 점에서 시작을 해서 X는 이렇게 내려가. 근데 Y는 어때? 잠깐만. X가 증가하면 X가 X2로 증가를 하면 Y는 Y1에서 Y2로 감소를 하지, 그지? 지금 얘기하는 거 진짜 중요해. 이게 함수의 가장 근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증가하는 함수와 감소하는 함수의 차이는 X가 증가를 하면 Y가 감소하고 X가 감소를 하면 Y는 증가를 해. 그러니까 얘는 증가 감소의 방향이 서로 달라. 방향이 반대야. 자, 요거를 가지고 나중에 2차 함수 할 때도 써먹을 거고. 그러니까 1차 함수는 있잖아. 한쪽으로만 가. 한쪽으로만. 증가하는 함수면 그냥 증가야. 감소하는 함수는 그냥 감소야. 근데 나중에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생겼거든. 2차 함수는. 얘는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 2차는. 그러니까 1차 할 때 좀 제대로 해놔야 돼. A가 0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너희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적어도 A의 부호가 양수가 나와야만 하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A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A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나중에 A를 계산하는 법을 배울 건데 A는 당연히 계산하는 거니까 부호가 틀릴 수 있어. 그지? 뭐 계산 잘못하거나 그러면 부호는 틀릴 수 있어. 그러면 보자마자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A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말도 안 되는 거야. 항상 검산이 필요해. 그래서 그래프 모양 보고 나중에 A가 나오는 거 검산을 해줘야 된다. 알겠지? 그거 검산하는데 진짜 1초면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프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A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 놓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함수를 배울 거니까 함수는 그래프랑 정말 많이 친해져야 돼. 이제부터는 대수 파트긴 한데 그러니까 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긴 한데 내 머릿속에는 항상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르는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래프는 그려 놓아야 돼. 개형이라도. 개형이 뭐냐면 대충 그리는 걸 우리는 개형이라고 얘기하거든. 대충의 형태, 개형. 됐냐?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A에서 알아야 되는 건 요거랑 요건데 A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생겼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생겼고 또 하나만 더 알아야 돼. 자, 봐봐.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얘는 X의 개수가 지금 요거는 1이고 얘는 2지. 그지? 숫자가 더 크지 얘가. 자, 얘를 볼게. 얘는 마이너스 2x고 얘는 마이너스 x야. 그러면 그 숫자 자체는 마이너스 1이 더 크긴 한데 절대값을 생각을 하면 이 파란색이 더 크잖아. 그지? 맞아?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거. 요 a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자, 요거 단독으로도 문제 나온다. 절대값 a가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자, 우리는 지금 y는 ax 플러스 b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안 갔고 y는 ax에 대해서 a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다. 알겠지? 그러니까 a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그래프의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 한마디로 얘기하면 a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나는 거야. 알겠지? 이거는 마찬가지야. 나중에 2차 할 때도 마찬가지다. a에 따라서 2차도 이렇게 생겼거든. y는 ax 제곱이잖아. 그럼 a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고 a가 음수면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a는 모양이야. 최고차항의 계수는 항상 모양을 결정지어. 됐냐? 자, 그러면 a는 다 했어.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보자. 자, ax가 이렇게 생겼어. y는 ax라는 건 x에다 0 집어넣으면 무조건 0 들어가잖아. 그치? 맞냐? 자, 그러면 요걸로 한번 보자. 요 점의 좌표를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엄밀히 따지면 다른데 그 편의에 의해서 우리는 직선을 점들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보자. 근데 사실 점들의 집합을 직선이라고 얘기하면 안 맞거든? 왜냐면 점이라는 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점을 엄청 많이 어떤 XY의 관계가 딱 일정한 어떤 XY들을 엄청 많이 이렇게 찍다 보면은 뭐처럼 보이냐 이제. 아씨 힘들어. 뭐처럼 보여? 점을 엄청 많이 찍으니까 선처럼 보이지? 그지?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점을 엄청 많이 찍으면 선이 아니야. 왜냐면 점이 넓이가 있냐? 얘는 말 그대로 분필로 찍으니까 점이 보이는데 원래 점은 넓이가 없는 거야. 원래 넓이라는 건 이렇게 공간이 있어야 넓이가 생기는 거잖아. 그지? 점은 넓이가 없어. 그래서 점을 개 많이 찍으면 어차피 점들이야. 근데 우리는 거기는 이제 위상까지는 가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자고.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수많은 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요 점을 요렇게 이동을 했어. B만큼. 얘를 요렇게. 요 점도 딱 B만큼 이동을 했어. 자, 요 점도 딱 B만큼 이동을 시켜.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0,0이라는 건 우리 0,B로 이동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Y 좌표가 어떻게 됐어? B만큼 더 커졌지. 맞아. 그러면 모든 점들을 요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이렇게 다 이동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야. 맞냐? 그럼 얘네는 이 y는 다 어떻게 됐어? 여기 있는 요 y 좌표가 다 얼마만큼 이동을 한 거야? b만큼 더 커졌겠지. 그럼 식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y는 ax라는 식이 있었는데 여기에 뒤에다가 더하기 b만 해주면 되는 거라고. 자, 엄밀히 따지면 지금의 내 설명은 다 틀린 건데 틀린 거거든. 근데 그냥 지금은 이렇게 알아두자. 지금은 그냥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을 했다. 그러면 자, 정확하게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지금 내 설명은 너희들 뒤에다가 플러스 b가 붙는 거를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설명한 거고,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건 적어놓고 외우자. x축 방향으로 A 하지 말고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을 하면 x 대신에 x-p가 들어가고 y 대신에 y-q가 들어간다 라고 그냥 외워. 지금은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평행
이동이라고 불러. 자, 이게 만약에 어떤 점 A, B가 있으면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을 하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을 하면 이 점은 그냥 A 더하기 P가 되고 B 더하기 Q가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평행 이동이긴 한데 그래프 이동이야. 그래프의 평행 이동이야. 점의 이동이랑은 서로 다르다. 점의 평행 이동이랑은 달라. 점의 평행 이동은 그냥 붙이면 돼. 더하기 P 더하기 Q. 근데 그래프의 평행 이동은 부호가 반대로 해서 들어간다. 알겠지? 이거는 그냥 외우자. 그러면 자, 이거를 다시 설명해 볼게. 지금 Y는 AX라는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을 했지. 그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Y 대신에 B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을 한 거잖아. 그지? 그럼 그때가 뭐라고 했어? Y 대신에 Y-B가 들어가는 거지.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Y 대신에 Y-B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식은 원래 Y는 AX가 Y-B는 AX가 돼. 그래서 B를 넘긴 게 Y는 AX 플러스 B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을 한다. 그러면 식에다가 뒤에다가 그냥 B를 붙이면 된다라고 아마 배울 거거든. 근데 원래는 그거는 중학교 2학년을 위한 설명이야. 알겠지? 원래는 아니다. 알겠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요 Y랑 요 Y는 다른 Y야. 그건 나중에 니네들이 받아들일 때쯤. 그게 언제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평행이동이라는 파트를 다시 배울 거거든. 그럼 우리는 그때는 이미 이거 외워져 있는 상태로 막 잘 쓰는 상태로 원론적으로 돌아가가지고 왜 저게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지를 배우게 될 거야. 그때 설명을 할 거야. 알겠냐? 옛날에 어떤 애가 과학고 들어갈 때 자기 과학고 보고서에 이거 썼었는데 평행이동이 왜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썼었거든. 근데 별건 아닌데. 하여튼 지금은 좀 헷갈리니까.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됐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야.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가 있어. 오케이? 이거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하면 Y는 2x 더하기 3에다가 마이너스 3을 그냥 붙인다 라고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하면 Y 플러스 3은 2x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고. 근데 웬만하면 두 번째로 생각을 해라. 알겠지? 원론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원방 같은 거 할 때 다시 배워야 된다. 평행이동.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연히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지. 오케이? 이게 그래프의 평행이동이란 내용이야. 됐냐? 그리고 X축 방향으로 이동은 좀 심한 문제가 들어가면 이제 배우는데, 솔직히 안 배우는데 문제집에 계속 나와. 근데 자, X축까지 해볼까? 자, Y는 안 부러졌어. 자,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애가 있어.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이동을 했다고 칠게.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X 대신에 뭐 들어가야 돼? X 플러스 1 들어가야 되겠지? Y 대신에 뭐 들어가야 돼? Y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돼.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고 했다. 자, 그러면
요 y 대신에는 뭐 들어가냐면 y-2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요 x 대신에는 일단 2 쓰고 x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y는 2x 플러스 2에 플러스 5에 플러스 7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한 평행이동은 그냥 외우는 거다. 알겠지? 그냥 외우고 잘 쓰면 되는 거야. 아, 더워. 니네가 50분에 이사 가면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1차 함수에서 니네가 알아야 되는 게 상당히 많아. 자, 우린 지금 뭘 배웠냐면 y는 ax에서 a의 의미를 배웠고, 그 다음에 더하기 b가 왜 붙는지를 배웠어. 그지? 자, 그 다음에 a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자. 기울기는 좀 이따 나올 건데 바로 나오나? 자, 절편부터 먼저 나오는구나. 오케이, 이거 순서대로 할게. 자, 절편 용어인데 용어는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겠지.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자, 그래프는 이렇게 하면 여기에 x축, 요걸 x축이라고 하잖아. 그지? x축과 만나는 얘를 우리는 x절편이라고 부르고, x절편의 특징은 뭐겠어? 무조건 y좌표가 뭐겠냐? 0이겠지? 그러면 x절편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x값이 나올 거 아니야? 아니야? y절편은 어때? 여기는 y절편이라고 하는데 얘는 x좌표가 무조건 0일 거야. 그지? 그럼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겠지? x절편 구할 때는. 근데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y는 ax 플러스 b라고 생겼어. 그럼 x에다 0 집어넣으면 뭐가 돼? 그냥 b만 남잖아. 그러니까 요 자리 자체가 뭐야? y절편 자리인 거야. 오케이? 저 b의 의미는 y절편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때 거의 대부분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이거야. x절편이 축이 이렇게 있으면 x, y가 있으면 그냥 x절편 하나 찍고 y절편 하나 찍고, 왜냐면 이거 딱 보면 y절편 보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러면 딱 보면은 뭐야? y절편은 뭐야? 0,3이지, 그지? 그래서 0,3을 여기다가 하나 점을 찍어. 그 다음에 뭐? x절편을 하나 구하는 거야. 그럼 y에다 0을 대입을 하면 0은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니까 x는 3 이렇게 나오냐? 그러면 얘는 무슨 말? 3,0이란 얘기지. 그래서 3,0을 하나 찍어. 그리고 점 두 개 나왔으니까 두 개를 이어주면 요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야. 직선은 점 두 개만 있으면 무조건 그릴 수 있잖아. 그리고 이 그래프 그릴 때도 봐봐. 나 봐봐. 좀 이따 쓰고. 자, x의 개수가 뭐야? 마이너스지.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 내려가는 그래프, 감소하는 그래프. 그러면 너희는 얘는 이렇게 생겼구나가 머릿속에 이미 떠올랐어야 돼.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한번 해야지. 내가 제대로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사람은 이럴 수 있잖아. 0 집어넣었어. 0은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라고 했는데 x는 뭐 계산하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쓰잖아. 그지? 잘못 계산해가지고. 그럼 이렇게 썼어.
뭐야, 왜 이렇게 커? 마이너스 3 찍고 이렇게 그렸어. 그랬으면,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직접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아, 내가 뭔가 계산을 잘못했구나, 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응. 그래서, 아마 니네가 제일 많이 혼날 때가 이걸 거야. 그래프 기울기 나와 있는데, 이상하게 생긴 애들. 그럼 검사는 안 했다는 얘기거든. 생각보다 많이들 해. 그러니까 뭐야? 항상 개수의 부호랑 그래프 모양은 검산을 항상 해주자. 알겠지? 비교해서 항상 검산해줘. 비교. 대박, 1시간 내내 설명만 하네. 오늘 숙제 없겠는데, 니? 아, 숙제는 있겠구나.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거 전부 숙제하기. 응. 네가 아는 거 다 쓰기. 책에 있는 거를 다 쓰든, 뭐 내가,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뭐냐면, 내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들 있잖아. 걔네들을 니네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돼. 안 보고, 내가 책 같은 거 안 보잖아, 그지? 책 안 보고 내가 이런 걸 막 설명을 하잖아? 그럼 너희도 이거를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돼. 그게 내가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다라는 거야. y는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돼 있고, b는 y 절편이고,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운다고 해서 개념을 다 했다가 아니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는 B에 대해서 했었고, 그래프 그리는 거 했어. 가장 중요한 Y는 AX 플러스 B라고 나와 있는데, 얘의 의미야. 아까 전에 조고의 의미를 모양이라고 했잖아. 자, 여기. 기울기라는 말이 나와.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가면 힘들 테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 그냥 요거를 기울기라고 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야. 기울어진 정도. 야, 니네 슬램덩크 봤냐? 봤냐? 슬램덩크의 강백호가 시험 못 쳐가지고 다음에 엄청 초창기에 나와. 시험 못 쳐가지고 누구지? 채취수한테 수학 배우는 거 나오거든. 원정에도 채취수한테 수학을 배우는 게 나와.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도와주는 게 나오거든. 재시험 보거든, 걔네들. 거기에서 송태섭이랑 강백호랑 누군가 한 명 더 있는데, 하여튼 서태웅이랑 이렇게 3명이 문제아 군단이잖아. 그 3명이 공부를 못 해가지고 걔네는 공부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 대회에 나갈 수가 있거든. 근데 둘이 시험 못 쳐가지고 그랬는데, 거기서 보면은 뭐더라? 하여튼 그래프 같은 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의 기울기를 구하시오가 하여튼 뭐 이렇게 나와. 그럼 얘가 아니다.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돼 있는 얘의 각을 구하시오라고 나오거든. 아니다. 60도가 나오나? 60도가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거기에 강백호가 요 정도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요 정도라고 하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데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생기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든, 그럼 얘가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는지를 뭔가 얘기를 딱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얼마라고. 그래야 비교가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우리는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울기를 우리는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점 두 개를 이렇게 잡아. 자, x1이랑 y1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요 직선 위에 있는 아무 점 두 개를 잡는 거야. 요 점은 x2, y2라고 일단 해. 이렇게 했을 때 요 기울기라는 애는 x의 증가량분의 아니지, 변화량분의가 낫지. x의 변화량분의, 책에는 지금 증가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변화량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변화량, 이렇게. 이거를 우리는 기울기라고 불러.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지금 봐봐, x1이 여기 있고 x2가 여기 있어, 그지? 그럼 이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이 있는데 X가 이만큼 가는 동안에, 오케이? X가 이만큼 가는 동안에 Y는 지금 뭐야? Y1이 여기가 Y1이고 여기가 Y2잖아, 그지? 응. Y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X에 대한 Y의 비율이야. X에 대한 Y의 비율. 이 말은 별로 안 중요해. 그냥 너희가 외워야 되는 건 요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구할 때는 우리는 X2분의 마이너스 X1, Y2분의 마이너스 Y1 이렇게 하는 거야. 혹은 둘 다 양변에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x1분의 x2분의 y1분의 y2라고 써도 되겠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순서 바뀌면 안 된다. 순서 바뀌면 부호가 아예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뺐으면, 여기에서 요걸 뺐으면 y도 요거에서 요걸 빼야 되는 거야. 알겠지? 만약에 여기에서 요걸 뺐으면 여기에서 요걸 빼야 돼. 순서가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 너희들 기울기 맨날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야. 요거 못 맞춰서. 그러니까 2,3이랑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5라는 애가 있어. 점 두 개가. 자, 얘의 기울기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요거에서 요걸 빼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를 빼고 5에서 3을 빼거나, 이러면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요거에서 요걸 빼거나 2에서 마이너스 1 그러면 3에서 5를 빼야 되겠지? 그럼 똑같이 3분의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냐? 쌤, 얘네 함수 그냥 그것만 1차 함수 개념만 해가지고 문제는 하나도 못 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앞에 걸로 그거 연립 활용, 연립이랑 연립 활용, 그걸로 해주세요. 상한이 좀 전달해 주세요. 네. 이거 네 거 아니야? 됐냐? 끝! 1차 함수에 대한 개념은 끝! 그러면 이제 너희는 나랑 똑같은 걸 알고 있는 거야. 난 내가 아는 거 다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특별하게 해야 되는 스킬들 이런 거는 사실 1차 함수는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이 개념에 맞춰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면 될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오늘 숙제는 어차피 틀린 것만 고치면 될 테니까 틀린 것만 고치고 다음 시간에 첨삭하고 매겨.
첨삭하고, 그리고 백지 줄 테니까 함수에 대해서 아는 거 싹 다 써!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거 준비해 온다. 응.